자, 이어서 강의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 강의 주제 말씀 주신 것처럼 거북이처럼 급락장 이겨내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주식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다들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맞아요. 저는 좀 반대로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발빠라야 되고 액션이 빨라야 될 때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거나 어떤 성향에 맞고 환경에 맞는 그런 투자 기법을 사용하는 게 맞다. 저는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털림 멘탈을 좀 네. 예. 치유를 하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거북이들의 급락장 이겨내는 법. 죽어야 사는 증시. 걔가 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증시. 죽어야 산다. 예. 아직 덜 죽었나요? 많이 죽였죠. 네. 그죠? 예. 살아날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도 어떤 식으로 살아났는지. 난데없이 살아났습니다. 이유 없이 올라서 네. 많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급락장 이겨내.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 없다. 맞을 수밖에 없다. 옷이 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쏟아지던 장대비가 그치면 젖은 옷은 아주 바싹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떨어질 땐 한없이 떨어질 것 같지만 올라서기 시작할 때는 순식간에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 V자로 올라올 거야 아니면 L자형으로 좀 늘어지면서 올라올 거야 하겠지만 그럼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라는 거는. 자, 중요한 건 이미 옷이 젖었다라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은 젖은 옷이 마를 때를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주말장에서 충분히 보여줬다라는 거고 미증시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예. 자, 어려울 때는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아니, 기본적으로 성공 투자의 기본 요건이 무엇이냐?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 드려요. 자, 돈 투자하죠. 피 같은 돈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게임머니를 가지고 한다.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잠도 잘 오고. 근데 정말 내 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 투자는 필수입니다. 모든 투자는 시간에 비례해서 그죠? 시간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빨리 성과를 내야 되고 그죠? 빠르게 뭔가 투자를 하면 빨리 성과를 얻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는 이 조급함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투자, 정성이라는 거 있죠. 정성. 뭐 정성스럽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뭐 이런 거보다는 희노애락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쁠 때도 있고 주식하면서 슬플 때도 있고 정말 답답할 때도 있고 아무것도 못할 때 움직이지 못하는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결국에는 이것이 다 하나가 되고 이것이 이제 어떤 성공 투자 요건이다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피 같은 돈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간 투자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다음에 지금은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큰 그림을 이렇게 급락장이 나올 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 이 큰 그림은 뭐냐? 지금의 하락이 대세 하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22년 초부터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면서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전쟁도 시작이 되었고 고금리가 그때서부터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그런 대세 하락의 어떤 뭐 또 다른 징후고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된다면 사실은 지금도 손실을 보면서도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될 수 있죠. 하지만 올 한 해 우리가 얘기했던 건 그렇지 않았습니다. 1월에도 그랬고 3월에도 그랬고 5월에도 그랬고 지난 8월이었나? 그때 시장이 급락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세 하락으로 가지는 않는다. 일시적인 급락이라는 거죠. 자, 일시적인 급락은 결국에 비가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2022년 초 하락장의 시작과 지금은 이제 다르다는 걸 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큰 그림은 대세 하락이 시작이 아니니 일시적인 급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막바지 와서 진짜 극단적인 어떤 공포 국면에 왔는데 여기에서
위기를 그대로 위기로 느끼시면 네. 그거는 조금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위기는 우린 늘 뭐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뭐 기회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저는 이런 극단적인 급락장에서는 주식을 보유하라고 합니다. 물론 나는 주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뭐 현금을 100% 했어. 보통은 소액으로 단타하는 분들은 이제 그게 좀 가능한데 투자 금액이 좀 크고 아무래도 몸이 크다 보면 움직임이 좀 더딜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한 재 다 팔았다가 샀다가 그러기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극단적인 급락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주식을 좀 보유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저는 주식을 보유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 싶어 있었던 거 천천히 사가시고 네. 기다릴 거 있으면 기다리시라는 얘기예요. 왜? 시장의 의외성 얘기해 드렸는데 시장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난데없이 또 반등이 나오고 네. 그 반등이 나올 땐 또 갑자기 무섭게 나와요. 대부분의 잘못된 게 밑에서 막 주식을 다 팔아. 뭐 예를 들어서 막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좀 빨리 팔아야 돼. 버텨보자. 네. 근데 여기서 시장이 더 떨어져요. 그러면 대부분 포기하고 정리하고, 그죠? 맞아요. 일단 여기서 나는 무서워서. 맞아요. 네. 여기서는 일단 내가 진 거야 인정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돈 가지고 하는 게임은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리고 나서 팔고 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등이 나와요. 왜? 가장 공포스럽게 팔았기 때문에. 그럼 마음이 이제 조금 흔들려요. 이거 다시 사야 되나? 근데 거기서 하루 이틀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판 거보다 더 비싸게 그 주식을 다시 사게 되겠거든요. 그게 어떤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주식 하시다 보면 올 한 해도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급락장에서는 저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막바지에 지금처럼 이런 어떤 극단적인 아까 제가 피어 앵그리도 얘기해 드렸지만 뭐 사실 미국 시장도 최근에 25 아래로 내려가면서 뭐 16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그랬나요? 극단적인 상황이었고 국내 증시도 사실 어떤 극단적인 공포 국면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주식을 보유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야 반등장에 누릴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누릴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들고 있어도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고 주식을 들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죠. 맞아요. 네. 현금을 들고 있어 마음이 불편했는데 주식을 사면 마음이 좀 편해진가 싶던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식을 들고 있어서 내가 현금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더 불안해. 예, 자, 주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급락장에서는 손해보는 걸 무서워하지 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손실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런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우리가 시간 투자하면서 성과를 기다렸던 낚싯대를 던졌던 뭐 알테오젠 같은 거 다 터졌고요. 네.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것도 지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낚싯대를 차곡차곡 던져뒀던 거예요. 급락장에 뭐 손해가 있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해보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 확정되지 않은 손실은 또 손실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장에 대한 어떤 큰 그림. 네,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대세하락으로 갈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급락이고, 그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림이 바뀌진 않는다. 전략이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가는 종목들은 외풍에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간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명절 전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보유 주식들을 보유하고 가만히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이 방송 통해서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근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둔 낚싯대에 이놈도 걸리고 이놈도 걸리고 어떤 놈은 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이 반등 나오고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할 때는 또 많이 떨어진 애들이 이제 주목해서 그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상으로 이 종목은 최소한 2024년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이 정도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림을 아마 그려두시면서 가는 종목들, 뭐 단기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라면 그런 종목군들은 사실은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확신을 훼손하거나,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려둔 그림대로 가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가는 종목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앞에 방송에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이 극단적으로 급락을 하니까 나는 그 밑에서 좀 받아쳐야겠다라고 해서 저가 매수하는 종목도 말씀을 지금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네.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부담스럽고 악재가 많고 하지만 그 악재가 없으면 시장이 그렇게 싸질 수도, 그 주가가 그렇게 싸질 수도 없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급락장에서는 바겐 헌팅을 노려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기 드물게 싸진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물론 못 사는 분들도 있어요. 나 현금이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이런 급락장 이후에는 길던 짧던 늘 기회가 있었다라는 게 올 한 해도 우리가 많이 봤었던 것이고요. 주식하시면서 매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어떤 투자의 노하우나 또 이런 거에 어떤 학습 효과가 충분히 많이 돼 있어요. 그죠?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뭐 위기를 기회로 잡자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식상한 얘기고 너무 발빠르게 대응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자는 거예요. 사자처럼 우리가 먹잇감을 크게 노리고 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성과가 나는 그 그림이 만들어질 때까지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자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